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수입니다. 하이패스 정보 처리 실기 데이터베이스 특강. 자, 우리 데이터베이스 기출 용어를 총정리하고 있고요. 자, 이번 시간 세 번째 시간입니다. 2011년 2회에 기출된 용어부터 2012년 3회까지 기출된 용어를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2011년 2회 기출된 용어를 보면 자, 사정규형과 오정규형에 대해서 기출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이것이 반복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반복 출제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또다시 이제 반복 출제될 수 있는 확률은 그만큼 높은 거니까 정답을 눈여겨 봐두시길 바래요. 자, 일단 우리 사정규형 하면은 다치종속, 오정규형 하면은 조인종속이라고 하는 용어를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사정규형, 다치종속 이것만 알아도 어느 정도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오정규형 하면은 조인종속이라고 하는 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 출제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조인종속성, 다치종속성. 자, 후보키. 일반적으로 조인종속성 이야기할 때 후보키가 등장하거든요. 자, 그다음 무손실분해 원칙. 자, 무손실분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정규화를 수행할 때 하나의 릴레이션을 분해하잖아요. 자, 정규화 원칙에 의해서 테이블을 분할해 가는 과정, 분해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정규화 아닙니까? 자, 따라서 정규화에 의해서 하나의 테이블을 이렇게 두 개의 테이블로 분리를 했을 때 거꾸로 반대로 무조건 분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두 릴레이션을 다시 조인했을 때 원래의 테이블이 그대로 나와야 된다. 다시 말하면 원래 테이블의 데이터가 손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무작정 자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손실 없이 다시 조인을 했을 때 원래 릴레이션 값이 그대로 복원되어야 한다. 이것을 이제 뭐라 그래요? 무손실 분해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자, 다치종속 나왔고요. 자연조인. 자, 우리 조인 종류 중에 뭐 내추럴 조인이라고 하는 자연조인, 동등조인이라고 하는 이키조인 또는 뭐 세타조인, 이러한 조인을 여러분 공부하셨죠, 그죠? 자, 그중에 이제 자연조인이라고 하는 게 등장했는데 시험 문제가 명확하게 그 복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는 수록이 안 되어 있어요. 자, 우리 기출문제은행에서 2011년 2회 기사 기출문제를 다운로드 받아 보시면 자,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간략히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문제를 보면 릴레이션 아래 존재하는 모든 조인 종속이죠. 자, 조인 종속이 릴레이션 아래 후보키를 통해서만 성립됐대 오정규형이라고 한다. 자, 우리 교재에 수록된 대로 그대로 오정규형의 정의가 그대로 출제가 됐고요. 자, 오정규형이라 함은 조인 종속성. 자, 오정규형이면 조인 종속이에요. 조인 종속이 보증되도록 엔터티를 분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정규화 작업에 의해 원래 한 개의 엔터티를 여러 개의 엔터티로 분리한 경우에 그들 간의 엔터티를 결합하면 원래 엔터티로 돌아가는 성질을. 자, 이거는 1번이 아닙니다. 1번이 아니고 3번이죠. 자, 3번 보기로 나왔고 3번 정답이 무손실분해죠. 자, 다시 한번 정의를 읽어보면 정규화 작업에 의해서 한 개의 엔터티를, 릴레이션이죠. 한 개의 릴레이션을 여러 개의 릴레이션으로 분리를 한 경우에 그들 간의 엔터티를 릴레이션을 다시 원래대로 결합을 하면 그러면 원래의 엔터티 데이터가 그대로 손실 없이 그대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무손실 분해의 원칙이라고 하죠. 자, 따라서 3번 이으로 수정을 해야 되고요. 자, 여기에 정답은 무손실 분해가 되는 겁니다. 자, 올라 특정 테이블 아래 쭉 읽어보시면 자, 정보 손실 없이. 그러면 이런 문제는 무손실 분해라고 하는 용어가 명확히 떠오르지 않더라도 자, 주관식이면 모르지만 40개 보기가 있잖아요. 정보 손실 없이 복귀되는 경우에 R은 R1과 R2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보기 40개에서 정보 손실 없이 복귀된다. 무손실 분해가 가장 적합하겠구나 하는 것들을 충분히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 시험에서 무손실 분해 3번 문제는 많이들 맞추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문제를 푸시면서 문제를 뚫어져라 반복해서 계속 읽어보셔야 합니다. 자, 읽다 보면은 그 가로의 주변 그 문장 또는 앞뒷 문장을 자세히 보면은 그 안에 뭔가 힌트가 될 수 있는 용어가 등장을 해요. 자, 따라서 위에서 정규화 작업에 의해서 한 개의 엔터티를 여러 개의 엔터티로 분리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결합을 하면 원래 엔터티로 돌아와야 된대요. 자, 정보 손실 없이 복귀되는 경우 R은 R1과 R2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한대요. 무손실분해밖에 들어갈 게 없거든요. 자, 따라서 정답은 무손실분해예요. 자, 무손실분해는 하나의 릴레이션을 아무런 정보 손실 없이 동등한 릴레이션으로 분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규화 원칙에 의해서 분해를 할 때 무작정 분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분해를 하고 나서 다시 원래대로 조인을 했을 때 자연 조인을 통해서 자, 다시 원래대로 조인을 했을 때 원래의 테이블 R이 그대로 복원이 되어야 한다. 됐죠? 자, 따라서 무손실분해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림상과 같이 자명하지 않은 이것이 존재하며 아마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그림이 하나 있을 건데 역시 완벽하게 복원이 되진 않았어요. 자, 사정규형이라는 용어가 나왔네요. 그러면 일단 사정규형 나오면은 다치 종속이 딱 머릿속에 떠올라야 됩니다. 자, 정규화하면 그림사 같이 된다. 이것은 자, 쭉 설명을 읽어보면은 사정규형이 나왔고 뭔가 지금 그 종속성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종속이 되고 막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치 종속이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자, 따라서 4번 문제 정답이 다치 종속이 시험 문제의 정답으로 등장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 문제 정답이 자연조인이에요. 다시 이제 원래대로 자연조인을 했을 때 원래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는 건데 아직 문제가 그 명확하게 복원이 안 됐기 때문에 5번이 왜 자연조인인지 이것을 찾는 키워드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자, 분할과 복수의 엔터티를 자연조인을 해서 원래 엔터티로 만들어낸다는 거죠. 아까 우리 무손실분의 원칙을 이야기할 때도 자, 분해됐던 릴레이션을 다시 자연조인을 수행했을 때 원래 릴레이션대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연조인이 출제가 됐는데 이렇게 출제됐구나 정도만 보시길 바래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기억을 되살려서 만든 문장들이기 때문에 문장 자체도 좀 완벽하지 않고 5번 정답을 추려낼 수 있는 정확한 이 키워드가 여기서는 잘 안 보여요. 따라서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정확한 문장들과 자세한 설명들이 있었을 거기 때문에 충분히 찾아낼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오정규형으로 정규화함으로써 이것이 보증된다라고 한다면 조인 종속이구나 하는 거. 따라서 1번 문제 조인 종속이 되겠고요. 자, 4번 문제는 다치 종속이 되겠고요. 자, 5번 정답은 자연 조인 또는 뭐 내추럴 조인이라고도 하니까 영어로 바꿔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자, 내추럴 조인, 동등 조인은 이키 조인. 자, 이러한 영문으로도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가 이렇게 출제됐는데 복원율이 좀 적기 때문에 일단 이런 정도로만 출제됐구나. 만약에 이 용어는 아직까지 반복 출제 안 됐기 때문에 충분히 또 반복 출제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정도로 출제됐구나 정도로 문제 용어들만 쭉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계속해서 2011년 3회에 기출된 용어들입니다. 트리거, 이벤트, 맥스, 선분, 변경. 자, 선분과 변경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베이스 용어라기보다 우리 지문을 통해서 정답을 유추해낼 수 있었어요. 자,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의 데이터 이력 관리죠. 선분 이력 관리라고 하는 거, 그리고 변경 이력. 자, 이러한 부분은 우리 문장 분석을 통해서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 정답이었고, 자, 트리거와 이벤트와 맥스라고 하는 용어가 출제가 됐죠. 물론 2011년 3회 이 용어도 아직 반복 출제되지 않았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문제가 쉽게 나와서 이전 기출 문제가 다시 그대로 짜집기 돼서 나온다면 아직까지 반복 출제되지 않은 파트가 일단 유력한 겁니다. 이런 부분은 일부분 반복 출제가 되기는 했죠. 예를 들어서 뭐 다치 종속 같은 이러한 것들, 사정규형 이러한 것들이 다시 출제가 되기는 했어요. 자, 그러나 이러한 용어들은 아직까지 반복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쉐어드 데이터나 컨텐츠 레퍼런스, 그 다음에 MARC, 상호 운용성 이런 거 반복 출제 안 됐기 때문에 그만큼 일단 그 확률이 높죠. 자, 2010년 4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직까지 2010년 4회나 또는 2011년 1회 이런 정도의 용어들은 반복 출제된 적이 없어요. 따라서 그만큼 확률이 높아요. 완벽하게 보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2011년 3회 기출문제는 거의 완벽하게 복원이 됐어요. 시험 보고 나오신 분이 우연찮게 시험지를 그냥 가지고 나오셔서 저희에게 제보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나오신 시험지 그대로 보고 복원을 한 거기 때문에 100% 그대로 복원이 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11강에서 정리를 해드렸죠. 자, 11강 기출해설 강좌를 보시면 자세하게 내용 정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걸 뭐 또다시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트리거가 무엇인지, 이벤트가 왜 정답이었는지, 자, 만약에 나온다면 문제가 거의 그대로 짜집기 돼 나올 거니까 11강의 해설 강의를 다시 한번 쭉 보시면,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2011년 3회 기출 문제는 거의 100% 그대로 복원이 된 문제입니다. 실제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그러한 문제예요. 자, 따라서 11강의 해설 강의를 보시면, 자, 이 부분 궁금하신 분들, 기억이 안 나신다면, 물론 강의를 다 들으셨으면 이미 다 보셨겠지만 혹시라도 선분 이력, 변경 이력, 이게 뭐였지 하시면 다시 한번 11강의 내용을 보시길 바래요. 이러한 용어들 다시 강조드리지만 아직 반복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물론 뭐 2014년 3회 시험처럼 전혀 또 출제되지 않았던 생뚱맞은 용어가 출제되면 모를까. 이전 기출 문제가 최근 반복 출제가 계속 되고 있으니까 이전 기출 문제의 짜집기식 반복 출제가 된다면 이러한 출제되지 않았던 이러한 시험들, 이게 일단은 유력하다고 보는 거란 말이죠. 자, 따라서 2010년 4회, 2011년 1회 또는 뭐 2011년 3회 이러한 출제, 반복 출제되지 않은 이런 용어들, 뭐 2007년 2회 용어라든지요, 뭐 이러한 것들이 있죠. 자, 이러한 용어들을 중점적으로 정리를 좀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따로 이건 정리하지 않겠습니다. 2011년 3회는 자, 기억 잘 안 나시는 분들은 11강 기출해설 강좌를 보시면 자세하게 다 설명을 드렸어요. 자, 정답 한번 눈여겨봐 두시고 넘어가시고요. 자, 2012년 1회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012년 1회는 이제 올랩 관련된 내용이 출제됐죠. 자, 몰랩, 홀랩, 그리고 광경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큐브. 자, 몰랩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일단 데이터 큐브가 연상이 되어야 하는 거고요. 자, 홀랩이라고 하면 몰랩과 롤랩의 복합 형태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잡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광경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 롤랩이죠. 일반적으로 여기에는 출제 안 됐지만 자, 몰랩도 있고요. 자, 몰랩과 롤랩, 광경 데이터베이스 형태의 데이터 분석입니다. 자, 따라서 이 두 가지 형태를 혼합한 것이 바로 홀랩이고, 자, 롤랩이 나왔겠죠? 그럼 롤랩 하면은 광경 데이터베이스가 연관된다라고 하는, 된다고 하는 거, 이런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된 거고요. 자,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데이터 마트, 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용어들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 본 강좌에서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정의나 이러한 것들 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자,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차원 올랩, 자, 다시 말하면 몰랩과 연관된 것이 바로 데이터 큐브가 떠올라야 되는 거거든요. 자, 따라서 데이터 큐브라는 용어가 출제가 됐죠. 자, 실제 출제된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 교재 310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우리 워크시트로 2012년 1회 기출문제를 여러분 아마 풀어보셨을 거예요. 교재 310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자, 다차원 데이터베이스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자, 다차원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다차원적인 분석을 하도록 만든, 자, 다차원적인 분석을 하도록 만들어진 올랩 구현 방식, 이 용어를 여러분들 눈여겨 봐두셔야 돼요. 자, 다차원적인 분석을 하도록 만들어진 올랩 구현 방식이다라고 하면 그렇죠. 1번 정답은 몰랩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가 물리적으로 여러 개의 차원을 갖고 이 공간에 데이터를 저장해서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몰랩에서는 비어있는 셀들이 많이 생기게 되므로 대용량의 시스템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자, 그러나 셀 단위의 데이터 비교가 가능하다. 자, 다각도로 여러 가지 관점으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초기의 올랩 선구자들은 열과 행 형태의 2차원적인 구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정답을 찾아냈어야 되는 거죠. 열과 행 형태의 2차원적 구조. 우리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그죠? 행, 그리고 열. 자, 컬럼, 튜플, 로우, 컬럼. 열심히 공부했죠. 그죠? 자, 따라서 이게 뭐예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죠. 자, 열과 행 형태의 2차원적 구조를 가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자, 다차원적인 분석을 하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자, 초기에 올랩 선구자들, 데이터 분석 선구자들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만으로는 여러 가지 다차원적인 분석을 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자, 이러한 다차원 데이터 분석, 몰랩이라고 하는 방식을 고안해냈다라는 것이죠. 자, 따라서 최근 들어 몰랩과 롤랩, 자, 몰랩과 롤랩을 혼합한 자, 이 두 가지 방식을 혼합한 그래서 하이브리드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따라서 홀랩이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을 이제 찾아내는 겁니다. 4번 정답이 뭐였죠? 자, 이것은 기존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 데이터를 추출해서 공통 형식으로 변환, 일원화시켜서 새롭게 만들어낸 데이터베이스. 이게 뭐예요? 데이터 웨어하우스죠. 자,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대해서 또 강의에서 자세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따라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란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분석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형태로 뭔가 변경해서 만들어낸 새롭게 생성된 데이터베이스란 소리예요. 자, 다차원으로 압축된 형태인 다차원 무슨 파일을 생성한다. 자, 아직 잘 모르겠어요. 자, 5번 문제 정답이 데이터 큐브죠. 데이터 큐브란 n차원 큐브다. 그죠? 자, 일반적으로 데이터 큐브는 데이터를 추상화하고 차원별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준다. 자, 다차원 데이터 큐브의 기능은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데이터가 작아지며 자, 쭉 뭐 읽어보시길 바래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정답을 찾아내셔야 되고 자, 만약에 나온다면 비슷한 형태 그대로는 아니겠죠. 이게 완벽하게 복원된 문제는 아니니까. 그러나 자, 어쨌든 비슷한 형태의 문제로 등장을 할 거니까 문장들을 보시면서 자, 정답을 또 한번 유출을 해보시길 바래요. 자, 뒤쪽으로 이제 표가 하나 나왔을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롤랩 그리고 다차원 데이터베이스가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몰랩입니다. 자, 따라서 몰랩. 자, 그리고 다차원 데이터베이스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혼합 형태죠. 자, 따라서 하이브리드 형태입니다. 홀랩. 자,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대용량의 데이터에는 이제 몰랩 같은 경우는 대용량에는 부적합하다는 거 아까 이야기했었죠, 그죠? 자, 따라서 롤랩이나 홀랩 경우가 이제 좋다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쭉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뭐 이런 것도 가로쳐서 나올 수도 있겠죠. 데이터마트, 여기에도 데이터마트. 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이 표 형태도 한번 눈여겨 다시 한번 봐두시기를 바래요. 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어요. 자, 롤랩은 기본 구조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죠. 따라서 3번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몰랩, 폴랩,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큐브. 자, 따라서 이런 형태로 출제됐죠. 다차원 데이터베이스 또는 여긴 데이터 큐브라는 말 안 나오네. 예, 여기서는 안 나왔네요. 자, 따라서 몰랩 하면은 데이터 큐브가 또 딱 떠오르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암기하시길 바래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2012년 1회 기출용어도 모두 끝났습니다. 자, 2012년 2회 기출된 용어를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2006년 1회 기출문제가 그대로 출제됐어요. 1번과 2번의 번호만 바뀌어서 문제 그대로 출제됐기 때문에 뭐 추가로 더 설명드릴 게 없네요. 그죠? 자, 캐스케이드 뷰 인덱스 쭉 살펴보시고요. 자, 2012년 3회 기출문제를 보면 정규화와 관련된 내용이 출제가 됐구나. 자, 이정규형, 부분함수역 종속, 이정규형, 이행함수 종속, 3정규형, 이상현상, x이면 y이다. 자, 뭔가 정규화와 관련된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자, 이 문제 역시 새롭게 출제된 게 아니라 자, 이 부분은 분명히 앞에서 출제됐던 문제를 짜집기해서 출제한 형태예요. 다시 한번 문제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2013년 1회 기출문제를 보면 함수적 종속, 그 다음 자, A이면 C이다. 자, X이면 Y이다. 뭐 똑같은 형태죠. 자, 사정규형 나왔고 다치종속 나왔고 복합키가 나왔네요. 자, 그러면 사정규형과 오정규형에 대해서 2011년 2회 시험 문제 나왔었잖아요. 자, 따라서 2011년 2회 시험 문제 나왔던 문제를 짜집기해서 그죠? 함수적 종속성과 관련된 설명 앞에 넣고 그리고 2011년 2회에 나왔던 사정규형, 오정규형 중에서 사정규형 부분을 또 내서 가로만 살짝 또 번호를 바꾸어서 자, 이런 식으로 짜집기 돼서 출제가 된 겁니다. 2013년 2회 기출문제는 역시 반복 출제가 된 거죠. 2006년 4회 시험이 반복 출제됐죠. 자, 2006년 4회 시험 문제가 그대로 또 반복돼서 나왔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2013년 3회 빅데이터나 클라우드라고 하는 또 생뚱맞은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지만 자, 그러나 수주 매입자 번호, 제품 번호라고 하는 거는 또 2009년 4회에서 나왔던 용어가 그대로 출제가 됐죠. 자, 이렇게 지금 반복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최근 문제들이 자, 여기서도 반복 출제가 됐고요. 그다음 이것도 반복 출제가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이 부분도 거의 반복 출제된 겁니다. 이전 문제가 그대로 짜집기 돼서 출제가 됐다는 거고요. 자, 여기서도 또 이 부분이 반복 출제가 된 거고요. 그리고 여기도 역시 반복 출제가 됐고요. 그러니까 2012년도부터 데이터베이스가 계속 반복 출제가 되고 있어요. 전체가 반복 출제되는 경우도 이렇게 있고요. 자, 이 경우는 전체죠? 이 경우도 전체입니다. 그리고 자, 여기도 이 부분이 전체죠. 그리고 여기는 일부분, 여기도 일부분이 그대로 반복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평이하게 출제된다면 이전에 우리가 기출된 문제들 중에서 역시 이런 식으로 자, 하나의 문제를 그대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두세 개의 시험 문제를 짜집기해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2012년 3회 기출문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242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죠. 자, 함수적 종속이란 어떤 릴레이션 아래서 x와 y를 자, 각각 r의 속성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고 할 경우 다 필요 없는 말이고 속성 x의 값 각각에 대해 시간에 관계없이 속성 y의 값이 오직 하나만 연관되어 있을 때 y는 x의 함수적 종속성. 이제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요게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 이런 문장이 나왔고 우리 이전에 기출된 용어 보시면 여기 함수적 종속성이라고 하는 정답이 2013년 1회에 있었죠. 그죠? 자, 따라서 바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그대로 나오면서 이런 거 가르쳐서 나오는 거예요. y는 x의 함수적 종속성이라고 하고 자, 그리고 뭐라고 표시해요? y의 값이 하나만 연관되어 있다. x의 값에 대해서 y의 값이 결정이 되니까 자, x이면 y이다로 표기한다죠. 자, 따라서 1번 정답이 이렇게 되겠고요. 따라서 릴레이션 아래서 속성 y가 x의 함수적 종속성이라는 의미는 속성 x가 속성 y를 함수적으로 결정한다는 의미이다. 자, 이런 의미에서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죠. x를 결정자, y를 종속자라고 한다. 여기 가로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기억해 두세요. 영문으로도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결정자 그러면 determinant, 종속자 그러면 dependent. 자, 어렵게 나오려면 그대로 그냥 내면 좀 그러니까 번호를 바꿔서 이건 그대로 두고 여기에다 번호를 쳐서 이것도 또 그냥 한글로 내면 너무 쉬우니까 아예 영문으로 보기 40개 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determinant입니다. 자, 이거는 dependent예요. 자, 결정자와 종속자.
자, 데이터의 중복은 릴레이션을 조작할 때 곤란한 현상을 발생하는데요. 자, 이러한 현상을 이상현상. 자, 보기 40개 봤더니 이상현상 없어요. 자, 그러면 어노멀리를 정답으로 골라내야 되겠죠. 자, 따라서 정답은 어노멀리. 자, 이상현상이라고 하는데 특히 릴레이션의 데이터 값이 변경될 때, 다시 말하면 데이터 값이 삽입되거나 수정되거나 갱신 또는 삭제될 때 발생한다. 이상현상은 함수적 종속 때문에 발생하게 된다. 자, 그리고 3번. 이것은 중복의 원인이 된다. 아직 모르겠어요. 기본키가 2개 이상의, 자, 이거 보세요. 앞에서 우리 풀었던 문제죠? 기본키가 2개 이상의 속성으로 구성된 합성키. 기억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합성키라고도 하고 복합키라고도 한다라고 했던 거. 이전 문제 그대로 나왔잖아요. 짜집기 돼서. 그죠? 자, 기본키가 2개 이상으로 구성된 합성키이고, 자, A라는 속성과 B라는 속성으로 기본키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자, 어떤 속성이 합성키를 구성하는 하나의 속성의 함수적 종속을 가질 때 A이면 C다 이렇게 돼버릴 때 뭐가 발생해요? 아하, 부분 함수적 종속이네요. 자, 따라서 3번 문제의 정답은 부분 함수 종속이 되겠죠. 자, 부분 함수 종속. 정답 찾아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정답을 넣어서 쭉 읽어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도 부분 함수적 종속을 넣어서 읽어보는 겁니다. 부분 함수적 종속은 중복의 원인이 된다. 자, 이러한 현상은 함수적 종속 때문에 일어난다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부분 함수적 종속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기본키가 2개 이상의 복합키, 다시 말하면 합성키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떤 속성이 합성키를 구성하는 하나의 속성의 함수적 종속을 가질 때 이를 가리켜 부분 함수적 종속이라고 한다. 정확하죠? 됐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또한 부품 가격은 부품 번호에 따라 결정되고 주문 날짜는 주문 번호에 따라 결정되므로 다음과 같은, 자, 여기는 1번이 아니겠죠. 그죠? 자, 이거는 3번으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부분 함수적 종속이 존재한다. 물론 이전의 설명들이 다 생략됐기 때문에 자, 지금 이것이 부분 함수적 종속인지 어쩐지 모르겠으나 자, 여기다 1번이 돼버리면 말이 안 되잖아요. X이면 Y이단데. 자, 따라서 말이 안 되고 아마 3번 부분 함수적 종속일 겁니다. 그래서 부품 번호와 주문 번호가 같이 아마 기본키로 이전에 뭐 이미지나 설명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합성키였는데 부품 번호만 가지고 부품 가격이 결정되고 주문 번호만 가지고 주문 날짜가 결정되니까 자, 이럴 때 부분 함수적 종속이 존재한다라고 해서 자, 이거는 3번으로 수정을 해야 되겠죠. 자, 주문 릴레이션은 자, 이것을 통해서 자, 이것을 갖는 속성을 분리함으로써 자, 3번은 부분 함수적 종속 아니에요. 그러면 정답을 넣어서 한번 정리해 보면 자, 3번 문제 정답이 부분 함수적 종속이었잖아요. 그러면 부분 함수적 종속을 갖는 속성을 분리함으로써 자, 무엇을 통해? 자, 주문 릴레이션은 이것을 통해 부분 함수적 종속을 갖는 속성을 분리함으로써 이상 현상을 제거할 수 있다. 자, 어노말리 현상, 이상 현상을 제거할 수 있다. 개선할 수 있다. 자, 이것은 주식별자의 종속적이지 않고 주식별자를 구성하는 일부 속성의 종속적인 속성을 분리하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부분 함수적 종속을 없애는 게 뭐예요? 이정규형이죠. 자, 따라서 이정규형을 보기 위해서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자, ENF가 있네요. 됐죠? 자, 이정규형은 주식별자의 종속적이지 않고 주식별자를 구성하는 일부 속성. 자, 주식별자가 복합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자, 일부 속성의 종속적인 속성들을 분리해낸다는 거죠. 자, 이러한 이정규형은 원자값만을 가진 상태에서 키가 자, 원자값만을 가진 상태는 일정규형을 만족하는 걸 말하죠. 일정규형을 만족하는 상태에서 키가 아닌 모든 속성이 기본키의 완전 함수적 종속 상태인 것을 우리는 이정규형이라고 한다. 자, 이런 거 가로쳐서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아울러 이정규형을 만족하는 상태에서 자, 무엇을 제거하는 다음 단계로 그러면 이제 이정규형 다음에 삼정규형 아니에요. 그러면 삼정규형은 무엇을 제거합니까? 여기 들어갈 정답 뭘까요? 그렇죠. 이행함수적 종속이죠. 자, 이행함수 종속이 정답으로 출제됐죠. 자, 이행함수 종속을 제거하는 삼정규형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자, 이행함수 종속이란 A이면 B고 B이면 C일 때 A이면 C의 관계를 만족할 때 이행함수 종속이다. 어때요? 어렵지 않게 아마 정답 여러분들 찾아낼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2년 3회 기출 용어까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2013년과 2014년 기출 용어들은 아무래도 최근에 출제된 용어들이기 때문에 바로 연이어서 반복 출제될 확률은 좀 낮다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2013년도부터 문제들 쭉 보면 계속 반복 출제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2013년 1회 시험 문제 보면 그죠? 이전 문제들 사정규형과 관련된 문제들이 반복 출제됐고 함수적 종속성과 관련된 내용이 또 역시 반복 출제됐죠.
2013년 이후에 출제된 이 용어들은 그대로 출제가 됐죠. 2006년 4회 거 그대로 출제됐고 2013년 3회도 빅데이터나 클라우드와 같은 이러한 새로운 용어 출제가 되긴 했지만 자, 수주나 매입자 번호, 제품 번호라고 하는 이것이 2009년 4회 시험 문제가 그대로 또 부분 출제가 됐고요. 자, 빅데이터나 클라우드 어렵지 않게 정답 맞춰낼 수 있었을 거거든요. 자, 2014년 1회 시험 문제 보시면 메타데이터, 데이터 웨어하우스, 다차원, 올랩, 데이터 마이닝. 자, 2012년 1회에 기출된 올랩과 관련된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내용이 출제가 됐고요. 자, 2014년 2회 시험 문제 보면 자, 2번에 출제된 매핑 룰이라든지 자, 6번의 사용자 정보라고 하는 이 용어는 2007년 4회 때 기출된 용어고요. 기본키나 식별, 비식별 이 부분은 2009년 2회 시험 문제가 또 그대로 나온 겁니다. 두 시험 문제를 짜집기해서 출제를 했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출제된 내용을 보면 기존에 기출된 문제들이 최근 2012년도 이후부터 계속 반복 출제가 되고 있었는데 그런데 2014년도 3회 시험에 완전히 생뚱맞은 용어가 출제가 됐죠. 그죠? 자, 데이터마트라든지 홀랩 같은 경우는 익숙한데 자, 드릴다운이나 또는 피보팅, 슬라이싱, 다이싱이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용어들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2014년 3회 시험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불합격을 하신 거죠.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인력공단에서 작정을 하고 출제할 경우에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경우거든요.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 질문하시는 분들 가끔 계신데 자, 지금 시험에서 이게 연이어 나올 이유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걸 공부할 이유는 우리가 없어요. 자, 그러나 혹시라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자, 제가 자료를 교재 파일로 올려드렸으니까 자, 교재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시면 자, 올랩 연산 종류예요. 드릴업과 드릴다운 그리고 피보팅과 슬라이싱, 다이싱에 대해서 자, 이미지와 함께 내용을 쭉 정리해드렸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보시되 보실 필요 없겠죠. 기존 문제 그대로 또 기출될 확률은 적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게 출제됐구나 정도만 그냥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아마 큰 이변이 없다면은 기존에 기출된 이 문제들이 뭔가 또 짜집기 돼서 문제 하나가 통째로 그대로 나올 수도 있겠고 또는 문제 2개 정도가 부분 짜집기가 돼서 출제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렇다라고 보면 일단 출제가 아직까지 안 됐거나 최근에 출제가 안 된 부분을 보자면 가장 유력한 거를 좀 선별을 해봤어요. 자, 일단 2007년 1회 시험 문제에서 뭐 ER 다이어그램이나 외래키 참조 무결성 많이 나왔지만 정합성이라든지 또는 클러드 매트릭스 자, 상관 모델링 이러한 것들을 내용을 공부했죠. 자, 정합성과 클러드 매트릭스 4번, 5번을 좀 눈여겨봐 두시고요. 자, 그리고 2007년 2회에서 튜닝, 로킹, 선택성, 클러스터드 인덱스, 넌 클러스터드 인덱스. 자, 이쪽 파트는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출제 안 됐거든요. 만약에 출제된다면 뭐 이렇게 따로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뭐 튜닝과 로킹이 부분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또는 뭐 그대로 통째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2007년 2회 기출된 문제들과 용어들 꼭 정리하고 가세요. 그다음 자, 2008년 4회입니다. 자, 컬럼, 인덱스, 그다음에 박하, 행이주, 자, 고정형이냐, 가변형이냐, 자, 문자형 데이터 유형, 행이주라고 하는 거. 이 용어도 아직 출제 안 됐거든요. 충분히 출제될 수 있어요. 자, 2008년 4회 용어도 다시 한번 눈여겨봐 두시고요. 자, 2009년 1회입니다. 관리기법 1은 뭐 그냥 DB 용어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자, 제약 조건이나 레퍼런스, 캐스케이드, 리스트릭트. 자, 이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2014년 2회 때 기출이 됐어요. 자, 2014년 2회 1번 정답이 제약 조건이었죠. 자, 반복 출제가 됐고, 자, 레퍼런스나 또는 캐스케이드, 리스트릭트 이런 부분 충분히 출제될 수 있다고 봅니다. 3, 4, 5번 눈여겨봐 두세요. 자, 2010년 1회입니다. 자, 노멀라이제이션. 자, 다시 말하면 정규화, 조인, 디노멀라이제이션. 역정규화 또는 반정규화. 자, 일대다, 비트윈. 자, 이러한 것들 얼마든지 반복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2010년 1회 용어 또 눈여겨봐 두시고요. 자, 2010년 4회 서브젝트 에리어라고 하는 주제 영역. 자, 풀테이블 스캔 또는 인덱스 스캔. 그리고 용어 사전, R트림, 자, 또는 L트림 또는 트림 정리했죠? 자, 메타데이터 정리하시길 바래요. 역시 아직 반복 출제 안 됐기 때문에 충분히 반복 출제될 확률 높습니다. 자, 2011년 1회 용어들도 꼭 기억해두세요. 자, 이거는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의 4가지 정의, 쉐어드 데이터 이외에도 있잖아요. 그죠? 뭐 운영 데이터네, 뭐 공용 데이터네, 저장 데이터네, 전부 암기하셔야 됩니다. 영문으로. 자, 그 다음에 컨텐츠 레퍼런스, 데이터베이스의 특징도 역시 영문으로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실시간 접근성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주소에 의한 참조, 내용에 의한 참조, 저 주소에 의한 참조가 아니라, 자, 내용에 의한 참조라든지, 뭐 계속적인 변화, 컨티뉴어스 에볼루션이라든지, 자, 이런 거 모두 영문으로 암기하셔야 돼요. 바뀌어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바뀌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거의 그대로 나오면서 그런 가로만 바꿔서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관련된 용어들 다 영문으로 암기하시고요. 자, MARC나 상호 운용성 또는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 MDR. 자, 이러한 용어들 반복 출제될 확률 높습니다.
자, 2011년 3회 문제도 아직 반복 출제 안 됐죠? 자, 트리거나 이벤트, 맥스 또는 3분 변경. 자, 2011년 3회 기출 문제 거의 100% 그대로 복원이 됐으니까 자, 11강 해설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눈여겨 봐두시고 가시길 바래요. 자, 만약에 이 안에서 적중이 된다면 그러면 정말 좋겠죠, 그죠? 자, 데이터베이스 알고리즘 만약에 쉽게 나와서 이 안에서 데이터베이스도 적중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 안에서 출제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항상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확률적으로 봤을 때 어렵지 않게 출제된다라고 본다면 기존 기출 문제가 짜집기 돼서 출제된다면 아직까지 출제 안 됐고 최근에 출제가 안 된 그러한 용어들만 정리해 봤을 때 이렇게 딱 8개 시험 문제만 정리를 해봤어요. 자, 이 용어들 완벽하게 암기하고 시험장 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이외에서 출제될 수도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높은 용어들이니까 문제와 함께 완벽하게 정리하고 가시길 바래요. 자, 이렇게 해서 정보처리 기사 데이터베이스 특강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곧 이어서 이제 산업기사에서 기출된 용어들을 빠르게 정리해 드릴 건데 하나의 강좌로 정리해 드릴 거예요. 산업기사는 문제 복원이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어떤 용어들이 출제됐는지만 쭉 함께 살펴볼 겁니다. 기사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보시진 않아도 좋아요. 그런데 그 용어를 몰라도 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다시 한번 교재 파일 다운받아서 산업기사에서 기출된 용어들을 쭉 한번 정리들 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산업기사 보시는 분들, 자, 문제 복원이 완벽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러이러한 용어들이 출제됐다라고 하는 것만 빠른 속도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특강 하나를 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침착하시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합격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마지막까지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